이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중책을 맡겼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성론, 자성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중책을 맡겨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상당히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한 현실이 정말 통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야권의 얘기가 아니고 여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적폐청산 대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전락했구나. 이유가 뭐냐?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에게 중책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주 진한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사죄를 해라,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김부겸 지금 총리에 있는 그 김부겸계로 분류되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권력의 욕심과 돈 욕심 많은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 선생들에게 국가의 중책을 맡겨서 정책 실패를 자초하였고, 이들을 가리켜 이를 사슴을 말이라고 두둔하며 신망을 잃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국교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의 미래경제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 단장입니다. 이 정 전 의원은 3번의 선거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내 편에는 춘풍이었고 다른 한편에는 추상, 소위 가을, 이슬, 이런 추상과 같이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가족들의 의혹을 감싸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칭송하며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슴을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경제단 단장입니다. 어디요? 이재명 선대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이런 반성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여 년 권력을 누린 무능한 586들은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기대했던 신인 정치들은 치고 떨궜다. 그러면서도 53%나 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헌정사 최초로 국회와 국민의 탄핵을 받은 무능하거나 부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주역들에게 정권 교체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이제 되어서 그것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통탄스럽다. 이제 자기네들이 적폐청산 대상이 된 이런 현실이 통탄스럽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곧 선거가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다, 이재명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치를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말미에는 그랬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에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잘 못 알고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억제하고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은 오히려 반감만 키우게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얼마 전에 그 기축통화국이라 이 전전 토론에서 이재명 씨가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네,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걸 기축통화국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잘못 한다는 건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억지와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 반감만 키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래경제단장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란 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을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까? 아니 중국도 기축통화국이 못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되느냐라는 얘기들. 그 얘기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전 의원은 기축통화국 발언을 옹호하는 자기 당의 그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시절이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알아 하고 말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된다. 그런 시절이다. 그러면서 결국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님 등 경륜과 지식, 도덕성, 인품을 갖추신 고매한 선배님들에게 정치를 배운 저는 오늘 이런 정치의 계절이 참으로 허무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현재 말이죠. 이재명 선대위의 미래경제단장으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대위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배가 이미 기운 듯한 그런 자책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유리한 고지를 달리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락에 떨어졌는데 이런 현실이 통탄스럽고 가슴 아프다 하면서 개탄을 하는 개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폐색이 짙은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 양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송영길이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에는 틀림없이 윤석열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가슴속 한 군데에서도 폐색이 짙은 소리다. 첫째, 제가 볼 때는요. 두 번째, 무슨 소리냐. 식물 대통령이 왜 됩니까? 이 송영길은 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 의원과 같은, 지금 이 정 의원 아닙니까? 전 의원이지만 이런 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적폐청산 대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자책을 하고 자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국회의원들 지금 170석 80석 되는 분이 거의 한 5, 60석은 쫙 빠져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그게 정권 교체의 대의 명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한 50명 정도는요, 쫙 당이 쪼개지든지 아니면은 쫙 양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 의원과 같은 지금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 미래경제단장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성하고 통탄하고 반성을 하면서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걸 아마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순식간에 모든 시스템이 바뀐다는 사실, 이거는 서울시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다.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바로 이 사실을 송영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즉 그런 정치 공학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가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